한기수의 한 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고요? 바로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의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 외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은데 또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방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그런 장세여서 우리 시청자들 용기 내시라고 오늘 3시 50분에 우리 방송 준비할 거고요. 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3시 50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참 시장이요. 안 좋지도 않은데 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쵸. 애매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저희가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은? 일단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동은 아나텍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은 아나텍이요. 자, 동은 아나텍은 그래도 아직도 이제 흐름 자체가 살아 있고요.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추세 상승이 살아 있고 아직도 뭐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살아 있다 보니까 아직도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요. 지금 현재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장대 항복을 쭉쭉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아직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5일이 편성 중시로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60%라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이런 종목이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가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손떨림 보정장치를 통한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전체적인 시장의 지지부진해서 출렁거리더라도 결국에 시세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종목은 단기로 올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할 정도로 손바뀜 현상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주식의 절반까지는 털어내더라도 나머지는 제가 5일 이평선 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은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5일 이평선 주식의 추세 상승은 살아있고 아직은 회사 실적 성장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현대차 단기적으로 기관주 중에 연출되는 와중에 수소 자동차라는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라고는 등치 큰 종목이 저 앞에서 크게 오르고 나서도 안 빠지고 주가가 횡보세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현대자동차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실적이 좋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 수소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탑픽 업체라는 측면이 앞으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약간의 기간 주식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실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한두 종목씩 은근하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ISC 같은 종목이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오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일부 반도체 관련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맥스도 지리한 혼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무너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래량이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수렴 과정에 거의 끝물에 왔다는 얘기고 여기서 거래량만 터지게 되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된다고 한다면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중간 바닥은 충분하게 다진 종목이에요.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반등 기조가 강화될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까지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에 뭐 다양한 또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로트계에는 테스형이 있다면 네. 우리 주식계에는 한큐형이 있다고 이번에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께서 은실님께서는 지금 5G가 요즘 쉬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5G에 대해서 리뷰도 부탁드릴게요라고 여쭤보셨어요.
5G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제 하루 이틀 건너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네. 5G가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공청회를 통해서도 5G 관련주들이 뭐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5G는 나올 만한 낙제는 분명히 다 나온 거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5G는 국내 내수 시장 자체는 정말 쪼막선밖에 안 됩니다. 5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모두가 큰 시장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유럽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혼조 장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까지 나올 만한 악재 내지는 주가를 눌러낼 만한 변수는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 아직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로 시장을 또 점검해 볼게요. 한 큐형의 한 큐는 무엇인가요? 네, 자 오늘 한 큐는 네. 지지부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지부진.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지지부진이라고 한 큐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는 그대로예요. 뭐 지수는 소폭 강보합선 미국 증시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이 그렇게 터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이슈에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일부 이제 유통주라든가 일부 종목들 또 뭐 중국의 시진핑 방한 가능성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잠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잠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열흘 동안 우리 시장 동안 열흘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상실감들이 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증시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폭락 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증시까지 보게 되면 정말 증권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한 증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조정은 그리고 좀 지루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지루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조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주도주하고 주도 세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도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지수의 흐름 자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주도주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주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도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이고 종목별로도 짧은 순환 반등만 나타나는 등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흐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부진한 장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변 여건들 자체가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 주변 여건에 호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런 것들도 호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이미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이틀 동안 신고가 3일 동안 강세가 계속 나올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뉴욕 증시는 강조했듯이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대비 지금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미국 증시의 반등 흐름이 좀 더 명확하게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도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좀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추세적인 반등이 좀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증시 주변 여건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강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 중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증시가 한번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중국 증시 열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경절 소비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 알고 계실 겁니다. 쌍순환 경제 청신호다라는 건데요. 인프라라든가 수출이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소비까지도 지금 중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분위기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분명히 증권시장 주변에는 많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지만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지만 종목을 던지고 도망간다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혼주 장세, 조정 장세를 통해서 앞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치고 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 큐 지지부진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장도 보합권에서 좀 답보 상태인데요.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수로 정리해 볼게요. 자, 내일 한 수는 상승 추세 지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지속. 지난주부터 이 코멘트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내일 한 수는 상승 추세 전환 이렇게 했고요. 네. 자, 이제 상승 추세 지속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아직 이상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모두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도 5일 평선 주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주봉과 월봉의 흐름 보더라도 미국의 뉴욕 증시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 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봉상 직전 고점의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그 의회를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변수는 많지 않다. 불확실성 변수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과 내년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있고 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신 이후에 경제 재개가 좀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연말과 내년 증시까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10월 증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년 증시를 본다면 지금 10월 증시는 좋은 종목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내일을 보지 말고 올해 지금부터 내년을 보고 대시세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의 또 이유는 뭐냐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종목분들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일부 대형주들이 잠깐 올라갑니다. 근데 뻗어나가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세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부 코스피 종목 중심의 순환 반등을 좀 이끌어내면서 조만간에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순환 반등 후에 코스닥 종목군들의 성장주들의 레이스가 다시 한번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양쪽에서 쌍바닥을 찍고 800선 초반 정도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5일 이평선 주시 추세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금요일 날 이어서 오늘도 음봉 나오면서 조금 밀리게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5일 이평선 주시로 상승 기조는 분명히 탄탄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국내 코스닥 시장은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혼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뉴욕 증시가 내일 콜럼버스 데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혼조 장세가 나오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수급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33억, 86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 주목할 게 뭐냐면 보험단과 투신권과 은행단과 연기금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보험단 투신권 은행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데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한 5일 정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코스피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땡기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시세를 이끌어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다시 코스닥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보지 말고 조금 넓은 시각을 보고 나서 정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시장을 봐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에서 이번 주는 지속으로 키워드가 살짝 변화했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또 무엇일지 궁금한데 시장에서 이런 지지부진한 장안에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그동안은 IT 섹터 중에 5G하고 반도체 뭐 2차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수소차 쪽도 한번 보자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수소에너지 관련주 SP열셀 가지고 왔습니다. 네, SP열셀 갖고 오셨어요. 현재 3.79%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매력적일까요? SP열셀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전까지는 단순한 수소차와 관련된 기대주로 또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기대주로 말씀드렸었고 네. 또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도 나갔던 종목들이죠. 자, 이제는 그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과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수소 자동차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글로벌 탑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죠. 미국의 조 바이든이 지금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공약이 바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린 에너지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GS 칼텍스 연료전지 사업부에서 분사한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틱과 수소 추출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소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가장 수익폭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SP열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조 바이든이 지금 이제 트럼프를 압도하면서 당선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어떤 수소차 시장과 새로운 친환경 관련주가 또 한 번 시장 점유를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가도 이미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오고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미 대바닥을 탈출했고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를 보면서 중간 바닥까지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곧바로 치고 갈지 좀 더 옆으로 기었다가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분명 저점을 치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 보고 우리가 분명히 대선을 해볼 만한 상태고요.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이기 때문에 얼마 대선까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갭이 커지거나 하게 되면 또 대선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반대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57,000원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57,000원 정도게 되면 직전 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57,000원 넘어가고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SP열셀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57,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한 큐스 한 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